선부중학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심폐지구력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저번에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했던 거 근력과 근지구력에 대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먼저 주도록 할게요.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칭찬하고 싶은 거,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제를 여러분들이 되게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잘해줬다는 거 되게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직접 한 거를 인증하는 과제였는데 과제를 이해를 잘 못했는지 선생님들이 하는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보낸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꽤 많았거든요. 한 반에 한 3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과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과제는 여러분들이 한 걸 촬영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하려고 촬영해서 인증하는 거 없앴습니다. 없앴고 그래도 그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 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자, 첫 번째 피드백 뭐냐면 특히 상체 운동할 때 여러분들 팔굽혀펴기 이 푸시업 동작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어깨보다 이렇게 지나치게 몸이 앞으로 나와서 팔이 너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안 좋고 약간 딱 올라와서 어깨와 수평 높이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게 좋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하체 동작에서 스쿼트 할 때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릎을 앞으로 안 나오려고 하니까 허리를 너무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허리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앞으로 뻗고요. 혹은 앞으로 딱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근 운동할 때 여러분들 허리가 이렇게 평평하거나 혹은 약간 더 허리가 밑으로 처진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게 바닥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허리입니다. 이게 최대한 밀착이 돼야 되는데 허리에 약간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허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복부를 안쪽으로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등의 거의 모든 부분이 땅에 닿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허리를 다치지 않고 올바르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피드백을 한번 주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과제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폐지구력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오늘의 학습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심폐지구력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심폐지구력과 운동 강도. 세 번째, 심폐지구력의 향상 과정. 네 번째, 효율적인 운동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리 얘기할게요. 오늘 수업 내용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워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해서 모르겠으면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오늘은 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좀 따라해야 될 게 많아. 그렇지만 못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잠깐 정지 눌러놓고 생각하고 또 다시 뒤로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심폐지구력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폐지구력이 무엇이냐? 심장의 순환계 기능과 폐의 호흡계 기능을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심폐지구력입니다. 저번에 근지구력에 대해서 배웠죠. 근지구력. 근육이 운동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심장, 여기 심 있죠? 이 심이 심장을 말하고요. 폐는 뭘 말하겠어? 폐를 말하겠죠? 그래서 심장과 폐가 오랜 시간 운동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을 심폐지구력이라고 해요. 보통 이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박지성은 체력이 좋잖아. 체력이 좋잖아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체력의 정확한 명칭은 심폐지구력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자, 심폐지구력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준다. 이게 어디에다가 공급해주냐?
여러분들 심장,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뛰어야 하는 이 혈관과 근육들의 영양소와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을 해준다. 우리가 뛸 때 두 다리를 이용해서 뛰죠. 그때 두 다리는 그냥 내가 뛰고 싶다고 뛰는 게 아니야.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지만 근육이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지구력의 기능에는 영양소와 산소를 필요한 기관에다가 그리고 필요한 근육에다가 공급해준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배출이라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근육이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에너지라는 제품을 만들어냈어. 근데 보통 물건을 만들고 나면 뭐가 남죠? 나중에? 그렇지. 폐기물, 그러니까 쓰레기가 남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뭔가를 만들고 나면 버려야 될 찌꺼기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지 혼자 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피가 계속해서 심장, 근육, 폐 이렇게 계속 돌고 돌고 돌면서 좋은 산소와 영양소는 필요한 근육과 기관에 전달하고 그 근육과 기관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들을 모아서 밖으로 배출해 줍니다. 그래서 심폐지구력이 좋다는 것은 영양소와 산소가 제때제때 필요한 곳에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이 빠르게 배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심폐지구력과 운동 강도인데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심박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운동 강도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운동의 힘든 정도를 운동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는 20%, 70%, 80%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통 저강도는 20에서 30까지를 저강도라고 해요. 혹은 40까지를 저강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강도 운동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그냥 가볍게 걷기, 그리고 천천히 자전거 타기, 뭐 요 정도가 저강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강도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운동을 할 때 건강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할 때 중강도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그래서 오늘 이 중강도 운동에 포커스를 맞출 텐데 선생님 그럼 중강도 운동은 어느 정도예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퍼센테이지는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1%부터 100%까지라고 했을 때 100%까지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몇 퍼센트 정도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강도 운동이라 하면 보통 40에서 60 요 정도를 중강도 운동이라고 해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고강도 운동인데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해봤죠?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를 죽을 만큼 열심히 빠르게 달려서 딱 도착을 했을 때 그때 막 숨이 엄청 넘어갈 것 같고 심장 터질 것 같죠? 그거를 고강도라고 해요. 그거를 한 100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40에서 60%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50%를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력으로 뛰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그게 100이면 50%면 그냥 그거보다 절반 정도 그냥 조금 가볍게 숨 차는 정도 심장 좀 빨리 뛰는 정도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심박수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했죠. 심박수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심장이 뛰는 횟수를 심박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 그러면 운동 강도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힘들긴 힘든데 이게 몇 퍼센트 정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선생님 저는 한 60%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60%, 제 신체에 맞는 60% 운동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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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렵습니다. 자, 심박수는 아까 심장이 뛰는 횟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심박수는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안정시 심박수. 이게 뭐냐면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 1분 동안 심장이 뛰는 횟수를 안정시 심박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정돼 있을 때 그냥 지 혼자 뛰는 심박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재냐면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1분 동안 뛰는 횟수인데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좀 머리를 잘 쓰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10초 동안 몇 회가 뛰는지를 계산해요. 10초 동안. 자, 그럼 우리 1분은 몇 초야? 60초죠. 그러면 10초에 10번 뛰었다. 그럼 60초에 몇 번 뛰었는지를 알려면 그렇지.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그냥 네이버 타이머나 스탑워치 켜놓고 핸드폰에 딱 10초 동안 그 다음에 그냥 6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안정시 심박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개념은 최대 심박수가 있습니다. 최대 심박수. 자, 최대 강도 운동 중에 1분 동안 심장이 뛰는 횟수인데, 자, 여러분들한테 100m 혹은 200m 죽어라 뛴 다음에 심박수 재봐. 이러면 힘들어서 심박수를 못 재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론적으로. 안 뛰고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220 마이너스 자신의 나이. 자, 여러분들 대부분 14살이죠? 14살. 그러네요. 14살. 그러면 220에서 14를 빼는 거예요. 자기 나이. 그럼 여러분들은 206이 이론상으로 여러분들이 최대로 운동했을 때 뛰는 심박수는 206입니다. 이건 이론적인 거예요. 그거에 못 미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많이 뛸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왜냐면 최대 강도 운동이라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진짜 미친 듯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운동이기 때문에 직접 테스트하다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목표 심박수인데 오늘 우리 수업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이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게. 자, 원하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목표로 잡는 심박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60% 강도로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60%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죠? 그러면 60%에 해당하는 목표 심박수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딱 내가 운동을 하고 나서 심박수를 체크했더니 60%에 해당하는 목표 심박수에 가깝네? 그러면 내가 이 정도의 운동이 지금의 나에게 60%만큼의 운동이구나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다음부터는 공식에 대한 설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